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수준이 초보 질문 수준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수준은 초보를 다 넘으신 것 같고 일정 수준 이상이시던데 어쨌든 시작을 처음 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셨던 내용들 가지고 내용을 구성하고 혹시나 한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이제 마이크 갖다 놨거든요. 마이크로 이제 하시면 얼굴을 안 나오고 전혀 목소리를 해가 다른 이제 유튜브 드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부산대 교과 전형 학업 영역 평가 이렇게 됩니다. 부산대나 뭐 주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 기존엔 내신 100%로 뽑았었거든요. 내신 성적으로. 근데 이제 내년부터 부산대가 교과 정성 평가로 20% 반영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요. 여기 보시면 어디 여기 위에 있네요. 교과 성적 80%에 학업 영역 평가 20% 이렇게 되는데 이 학업 영역 평가가 도대체 뭐를 평가하는 것이냐 이제 궁금하시다 이렇게 하시던데 아직 발표가 안 나왔어요. 부산대는 2024년 수시범 요강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라 했고 아직 안 나왔고 저희들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이제 유추해 보건데 이렇게 부산대 작년에 교과전형 지원자가 총 다 합치면 16,233명이었어요. 근데 이거 학생을 학생부 종합전형스럽게 교과 정성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자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될 건데 기존의 부산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이것도 다 같이 하려면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제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100% 생활교육부를 전부 다 본다면 이 교과전형의 교과 영역 평가는 일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게 교과 영역을 뭘 볼 거냐.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겠죠. 이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시스템상 학생들을 이제 대학에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을 대학들이 평가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이 학생이 들었던 과목들을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대학들은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쓰게 되면 될 건데 교과전형에서 만약에 정성평가를 한다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적을 보게 될 건데 성적뿐만 아니라 과목을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적혀 있는 과목들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모두 다 개설된 과목. 까만 그 글자들 보이시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색깔 칠해져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여기에 사회문화, 생활교육 색깔이 칠해져 있고 여행지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학교에는 사회문화도 경제도 생활교육 여행이 다 개설이 돼 있는데 이 학생은 여행지리와 경제와 한국지리를 안 듣고 사회문화와 생활과 윤리를 들었다 이런 의미. 그럼 내가 들은 과목을 대학들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탁 펴놓고 만약에 기계공학과 온 아이다. 어떤 과목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아이를 기계공학과 보낼 거다. 어떤 과목 들어야 될까요? 물리, 완, 투과 애들은 당연히 좋겠죠. 또 수학은 미적이나 기하 같은 걸 들어주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아이가 물리도 안 듣고 생명과학 듣고 혹은 사회문화 듣고 이렇게 왔다. 그럼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물리 베이스인 기계공학과 올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 교과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거기다 저기 과목을 클릭하면 아마 등급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세분된 특기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빠르게 스캔해보고 평가를 넘어가는 거죠. 아마 평가를 몇십 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워낙 평가할 학생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과목을 들었는가가 아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목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 학생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학과에 맞는 과목들. 그렇다고 이제 뭐 경제학과, 경영학과 갈 건데 꼭 경제 안 들어서 무조건 못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계열적으로. 그래서 기계공학과 즉 물리 베이스 기반 학과에서는 물리 과목이나 이런 걸 들어주는 게 맞다. 이 정도까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극간을 얼마 둘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혹시 2학년 부모님들이시라면 내년 5월달에 요강이 나올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신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고 두 번째가 등급컷 맞추는 과목 합은 같은 2등급 중 초와 말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이 2-2 질문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했는데 혹시 질문하신 분이 계시나요? 네, 저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머니? 보면은 2등급과 제가 듣기 2등급과 음, 2등급 나와 있는 게 음. 2등급 초지 중말은 힘들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네, 그 말은 저게 내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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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네,
등급컷 맞추는 과목이란 건 그 등급컷 맞추는 과목 화분이란 건 저건 수능 최저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 그럼 수능 최저와 뒤에 건 내신이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네 두 개가. 네, 제가 질문하면 좀 아, 헷갈려가지고. 예, 예. 정확하게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등급 음. 나와 있는 2등급은 어느 음. 선까지 2등급인지. 예, 예, 예. 네, 그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신 관리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내신 내는 과목들이거든요. 아마 이제 1, 2학년 부모님 다 아실 거고 중학교 부모도 있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석사 등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과에서 내신이 본 거 2등급이다, 3등급이라는 거는 내신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상대평가 나오는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까지.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은 국어 같으면 독서, 문학, 뭐 합법과 작문 이런 거고 수학은 수학 1, 2, 확통이나 미적, 미분적분. 영어는 영어 1, 2, 그다음에 영어 독해. 그다음에 과학은 물화생지 1 이런 것들은 등급이 나와요. 그럼 이 등급이 나오는 게 맨 위에 공통 과목과 그다음에 기초 일반 선택하면 기초 과목 여기는 9등급. 여기 이 9등급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옆에 보면 A, B, C, D, E 해가지고 선택 과목이 뭐 절대평가 단계가 나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등급이다. 이제 등급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A, B, C 3단계 나오는 거. 그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나오는 거는 원점수하고 평균만 나와요. 그럼 원점수 평균 가지고 우리 아기 상대적 위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A 등급 받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뭐 그 정도 수준인 거고. 네, 요게 이제 내신 내는 방법이고. 그러면 이제 내신 관리한다 그러면 이 등급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내신 관리할 거냐? 기본적으로 학교 알림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학교 알림이 치면 학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검색할 수 있어요. 검색해 보면 우리 학교가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반영 비율은 얼마인가, 수행 평가 과목은 뭔가 전부 다 공지로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법적인 사항이 되면 무조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 여기에 독서에 대해서 2학년 평가 얘기 1번, 2번 하고 3번 평가 목표가 쭉 다 나와요. 그다음 또 쭉 넘어가면 어떻게 하면 A 받을 수 있다, B 받을 C 받을 다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다음에 수행평가 독서 감상문 20%, 독서 포트폴리오 20% 이렇게 딱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목표까지. 그럼 이걸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고 또 수행평가에 대해서 상중하 어떻게 하면 20%일 때 100점을 받을 수 있는가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고 요거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평가에 제시된 대로 평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제재를 선생님 받게 되고 그대로 가니까 부모님 사전에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가 애들이 잘 말을 안 해주잖아요. 가정성질 아마 안 들고 올 건데 이런 거 보시면은 아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간표도 나오고 몇 퍼센트가 반이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보시고 준비를 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과목 들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인원이 많은 과목도 있고 작은 과목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기본적으로 100명이 들으면 1등급은 4%, 2등급은 7%니까 합하면 1, 2, 11% 해가 100명까지 이렇게 쭉 줄이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5등을 했다 100명 중에. 그럼 우리 아이는 2등급이 되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그죠? 이게 상대평가 등급 나오는 과목이에요. 근데 학생이 작으면 여기 14명짜리 들으면 1등급은 1명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거 한번 볼게요. 14명짜리 5반, 15명 2반. 이게 선택 과목을 하다 보면 반이 막 나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7반이 됐을 때 14명마다 1등급이 1명씩 나오니까 그럼 1등급은 7명. 2등급까지 하면 14명이니까 총 21명이 나와죠. 그 학교에서는 반이 잘게 쪼개지게 되면 오히려 등급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100명을 한꺼번에 듣는 것보다 잘게 쪼개지고 들었을 때 1, 2등급 숫자는 늘어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등급 1명 들어오는데 우리 아이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아이가 들어오면 이제 엄청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겠지만 학교 전체로는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목 인원수가 작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꼭 우리 아이가 필요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듣는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관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2등급 중초와 말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했는데 대학들은 2등급 중이 얼마다, 2등급 말이 얼마, 초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2등급 중초라는 거는 교과 전형이면 합격자 커트라인은 전부 다 알아요. 고등학교든 다 공개가 돼요. 혹시 어디가란 사이트 아시나요? 어디가 가면 그 밑에 들어가면 70% 컷이 공개되잖아요. 어떤 대학은 홈페이지 가면 85% 컷도 공개하거든. 그게 컷이에요. 그럼 그게 2.3일 수도 있고 2.2일 수도 있고. 근데 종합 전형은 교과가 모든 걸 좌우하는 게 아니니까 온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볼 건데 서류도 보고 하는데 그 중에 교과 성적만 보니까 2점 얼마다 이런 의미가 되고 나중에 또 2점 얼마라는 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 제가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말씀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는 학교장 추천이 없이는 합격이 어렵나요?라고 질문이 또 있었고 진로를 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은 학교장 전형이에요 이게. 보시면 서울의 주요 대학 또 다음 거 이렇게 있는데 서울의 수도권 대학은 교과 전형으로 반드시 10%를 뽑게 이제 명시해 그 지역 균형 전형 이렇게 해가지고 뽑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들이 교과 학교장 전형에서 추천을 받게 돼 있어요. 학교장 추천을. 그럼 학교장 추천을 못 받으면 원서를 못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합격 불합격에 이거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제에 이렇게 있는 이런 전형들 전부 다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못 받으면 안 된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듯이 추천이 없이는 합격이 어렵나요는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이에요.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되는 거예요. 추천을 못 받으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해되셨겠죠. 그러면 추천을 받으면 합격을 할 수 있느냐 묻는데 여기 보시면 추천 인원이 쭉 보이시잖아요. 제한 없음. 그럼 우리 아이가 만약 건국대 쓸 건데 우리 아이가 뭐 200명 중에서 한 30등쯤 해요. 학교장쌤, 교장쌤 추천해 줄까요, 말까요? 저 같으면 말릴 것 같아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니까. 아마 200명 중에 30등이면 내신이 한 20%쯤 될 건데 현실적으로 내신이 20% 정도면 한 3등급 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말릴 수는 있지만 내가 죽어도 쓰겠다면 안 써줄 이유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데. 그 여기에 또 보시면 경희대는 재학생이 5%예요. 근데 여기 최저학력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 최저학력 충족한 애가 과연 우리 학교에 몇 명이나 되느냐. 제한이 걸릴 때 서울대가 추천 인원 2명, 그다음에 연세대가 4% 재학생, 5%, 그다음에 고려대가 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연세대는 최저학력이 없지만 고려대는 최저학력이 있어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애가 있느냐 없느냐, 몇 개까지 할 거냐 하는데 요즘은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이 추천하는데 그걸 세 보니까 모든 추천 인원을 다 합치면 우리 학교 정원을 2배쯤 돼요. 그럼 추천을 어느 학교는 못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받고 싶은 데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꼭 반드시 원하는 대학이 아니건 다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최저가 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최저 있는 전형에서 추천을 받으면 합격을 할 거냐? 우리에게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추천받아 서울대 지역균형 같으면 보통 합격 컷이 1.2, 3, 4에 형성이 되는데 우리 아이 내신이 한 2점대가 된다면 추천받아서 쓰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받는 게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는다는 의미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고 추천을 받아서 유리하다면 받는 거지만 유리하지 않다면 추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이 유무가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추천은 조건. 이거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건 2학년 때 3학년 올라가면 다양한 추천 전형이 있더라. 그래서 인원수는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못 받을까 봐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추천을 받는 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주 이제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로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해야 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 진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죠. 그래야 서류 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정시는 진로하고 원서 쓰는 건 상관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정시 수능 점수 잘 간 걸로 가는 상황이니까. 그럼 여기에 질문이 이제 어떤 방에 나아갈지는 그냥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 아이의 그냥 장래 진로를 생각한다 이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사실 어렵죠. 부모님이나 우리 아이가 의논을 잘해서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면 인문 계열이 맞는 아이인지 자연 계열이 맞는 아이인지 공학 계열이 맞는지를 뭐 서로 의논해 보시고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됐다 하더라도 고3 때 되면 또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 우리 아이는 꼭 의사가 되고 싶은데 수능 점수나 내신이 안 되면 의사가 절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접근 가능성은 1학년 조금 넓게 두셨다가 2, 3학년 좀 좁혀 가셔야 될 거고,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실 거라면 방향성을 좀 가지고 정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맞고, 근데 교과나 논술이나 정시라면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해서 애들 가끔씩 그러시더라고요. 1학년 때 무조건 진로를 정해야 된다라고 들어가지고 뭐 정시로 갈 아이한테 뭐이 정시 진로를 못 정하게 되면 대학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상황.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연장선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추천 전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인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릴 때 여기가 추천 인원 10% 정도 뽑아요. 그럼 나머지 전형은 추천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뽑는 거죠. 종합 전형은 서류 100%, 학교장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장쌤하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 정시 수능만 잘 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야 될 거는 여기 있는 거. 요거밖에 없죠. 이거 안 받는다고 요거 90%는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천 받는 게 꼭 유리하지도 않기 때문에 추천을 받을까 말 건가는 상황에 따라 맥락을 따라 고려하시면 되는 거지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이야기. 교사 추천도 역시 마찬가지가 돼요. 네, 부산대도 보시면 근데 부산대의 특징은 부산 지역 대학의 특징은 교과 전형이 이렇게 많을 거면 추천을 받아야 되는 아니에요. 부산 지역에서는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아까 추천 전형은 수도권 대학에 있는 교과 전형 학교장 전형에서만 추천을 받아야 되고 나머지 대학이나 나머지 전형에서는 전혀 추천하고 관계가 없다.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원서를 어디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즘은 원서도 인터넷에서 학생 개별적으로 쓰지 선생님의 도장을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원하는 데를 쓰실 수 있다. 원하는 전형이나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학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아이는 내신만 해요. 수시는 고2까지 성적인지 이렇게 물어오셨고 등급이 나쁠 경우 정시를 좀 나은지 이렇게 물어오셨고 수시는 등급만 신경 쓰면 되는지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아마 또 고민이실 것 같은데 내신을 하는 건 적절한 선택이 맞겠죠. 교과 전형은 당연히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내신은 들어가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 엑셀을 정리한 건데 한 3년 전까지 모든 과목의 등급이 나올 때 아이 성적표예요. 다 등급이 나와요. 이렇게 등급 없는 거는 예체능, 교양 이런 거 빼고 전부 등급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렇게 없는 과목이 생기죠. 여기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옛날에는 42개 과목 정도 배웠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근데 지금은 28개 과목이.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질문에서 내신 중요한데 3학년 2학기 때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가요. 그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과목을 선택하잖아요, 요즘은. 근데 3학년 때 등급 나오는 과목을 없앨 수 있죠. 내가 선택을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2학년 2학기 내신까지 등급이 들어가고 3학년도 안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많으면 3과목까지 4과목까지도 등급 나오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또 진로 선택 과목도 대학 갈 때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과전형도 진로 선택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공부는 충분히 해줘야 된다가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급이 나쁠 경우 정시를 준비하는 게 나은지 했는데 이거는 너무나 상대적이라서 어느 대학을 이제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 같으면 보통 1점대 후반까지는 돼요. 아무리 못해도 1점 후반, 극 이하 정말 양보 2점 초반까지는 돼야지 교과 전형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만약 학생부 종합 전형 한다면 2등급 때는 돼야지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근데 서울을 가고 싶다. 근데 수능 성적은 나온다. 그럼 정시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근데 내신이 한 4등급인데 계속 서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 내신을 어쩌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 아이 내신 성적과 우리 아이 수능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든가 안 되면 저희들이 센터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막연히 무조건 내신과 수능의 상관관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냥 수시는 그다음에 등급만 신경 쓰면 되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어이구.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요게 수시고 그다음 여기가 정시예요. 이게 거의 우리 아이들이 예체능 계열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전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전형 가더라도 이 네 가지 전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조건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첫 번째가 교과. 교과 전형이 제일 중요한 거 교과 성적이겠죠. 그럼 교과 열심히 해야지 교과 전형 갈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류 기반이지만 내신 성적도 서류예요. 생활비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신이 좋은 애가 있고 내신이 안 좋은 애, 내신 좋은 애를 선호하는 게 당연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마찬가지고 논술 전형은 논술이 당락을 좌우하는 게 맞는데 동점이라면 내신을 본다면 내신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정시 때는 지금 교과를 안 보는 대학이 아주 많은데 서울대가 이제 보기 시작했고 고려대도 본다 그러고 이제 우리 아이 갈 게 1학년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내년 4월 말에 발표가 나면 교과를 더 보겠다는 대학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전형을 가든 교과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과 전형에서 수능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교과 전형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 학력을 걸어요. 예를 들면 아주 시골에 있는 학교하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학교하고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뭐 내신 성적이 다 똑같이 1이나 2나 3이라고 그게 학업 능력을 똑같다고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걸 다른 식으로 검증하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래서 교과 전형의 서울 상위권 대학이나 부산의 동아대 이상은 교과에서 최저 학력을 걸어요. 그러면 교과 전형 내신이 1등급이라도 부산대 같은 2개 4등급이 있는 최저 학력이 수능에서 그게 안 나오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내신이 8등급 7등급이라도 2개 4가 나오는데 아무도 맞춘 애가 없다면 정원 안에 그럼 우리 아이가 8등급 9등급에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도 교과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간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럼 수능 중요하냐는 예. 했는데 서울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체제가 있어요. 연세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이화여대도 있고 서울 홍익대 있고 부산은 부산대 있고 그다음에 경북대 있고 우리가 원하는 주요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 체제를 해야죠. 학종으로 해도. 그럼 논술에서 대부분의 논술 전형은 또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들이 훨씬 많아요. 수능 체제를 좀 걸러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수능해야 되고 정신 당연히 수능. 그럼 이제 어떤 전형이 되더라도 두 가지는 해야 돼요. 뭐 교과도 해야 되고 소위 내신도 따야 되고 뭐도 수능도 해야 돼. 이거를 3학년 때 가서 뭐 판단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나는 무슨 교과 전형이야 수능적이야 이렇게 해서 갈 필요는 없을 거예요. 특히 올해는 서울대가 정시에 수능 60% 지역 인재 균형은 수능 60에 내신 40이거든요. 6대 4. 일반 전형은 1단계 수능 2배수고 2단계에서 수능 80에 내신 20%가 들어가요. 내신 평가가. 그럼 그 아이가 난 수능 갈 거야 하고 내신을 버렸던 아이는 서울대 못 가는 거죠. 무조건. 수능이 아무리 엄청 뛰어나다면 내신을 엎을 수 있는 정도라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기가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신도 기본적으로는 해주다가 나중에 상황을 봐서 이제 입시 전략적으로 그거는 이제 뭐 3학년 여름 다 돼갈 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같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신을 물리학, 지구과학 선택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물리학 대신 생명과학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물리학, 지구과학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을 하려고 하니까 생명과학 선택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물리학의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이제 여긴 조건이 있어야 돼. 우리 아이가 절대적으로 물리를 못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인지를 골라봐야지. 만약에 물리학을 했는데 도저히 물리가 안 되는데 공대 가려다 보니까 물리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도저히 안 나와서 바꾸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이라면 좀 값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3과 2022년도에 빨간색은 2022고 파란색은 2023이에요. 만점을 받았을 때 50점 만점이거든요. 받았을 때 표준 점수 나온 건데 과목마다 춤을 춰요. 해마다 달라요. 그 물리학이 만점 받는 어떤 때는 점수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표준 점수로 간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 수능 치게 되면 뭐 과학 탐구나 사회 탐구는 20문제고 각 문제당 2점, 3점이기 때문에 50점 만점인데 이 원점수로 가지 않아요. 다 표준 점수란 거를 구해 가지고 표준 점수 가는데 그거는 150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국어 수학은 100점을 200점 환산해 가지고 보정을 해 가지고 가는 건데 자세한 건 뭐 크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문제가 어려우면 최상위권 점수는 100점에 가까워지고 문제가 쉬우면 0에 더 가까워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라면 68점, 7점, 60점대 후반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 하면 70한 2, 3점 아주 어려웠다면 70한 4, 5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생활과 윤리 보시면 2020년 66점 문제가 그럼 어땠단 말이죠? 쉬웠단 말이죠. 웬만한 아이들은 다 1등급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만점이었을 거예요. 1등 컷이. 근데 올해는 72점이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45점인가 그랬었거든요. 두 개 틀려도 1등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해마다 달라요. 보시면 그래프가 균질하게 안 가잖아요. 아무도 못 맞춰요.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아이다는 모르는 거죠. 근데 물리학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선호하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거꾸로 물리학을 또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줄 긋고 안 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리학 보시면 70점, 70 이게 비교적 좀 어렵게 나왔다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해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리학 2도 다르잖아요. 71과 68. 그래서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 할 수 없고요. 그다음 1등급 컷도 보시면 해마다 조금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는 알 수 없어요. 출제자들도 못 맞추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혹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점수가 잘 나올 만한 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문제지 어떤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판단하기 어렵고 교과 전형 내신은 그럴 수 있겠죠. 뭐 우리 아이가 해야 되는데 뭐 전교 1, 2, 3, 4등이 다 들어와 가지고 내신 받기 어렵다면 뭐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일 수 있으나 수능은 50만 명 중에서 뭐 치게 되는 과목이 유리하다 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어나 수학은 아마 국어에서 좀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좀 많이 치고 수학에서는 미적 분야 계열 많이 치고 이거는 지금 통계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유의미하게 가겠지만 탐구 과목에서는 그걸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특히 과학 2 같은 경우에는 워낙 치는 학생들이 작기 때문에 점수를 예측하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때는 너무 쉽게 나와가 1등급이 많고 2등급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냥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서울을 하고 싶다. 아마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이런 의미일 건데 인문계열을 인문계열을 가겠다는 건 아마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문자인 구분을 없애놨는데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아마 확률과 통계를 하면 인문이라고 취급을 하고 사탐 많이 하면 그죠. 그다음에 미적이나 기하 혹은 과탐을 하게 되면 자연계열 통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학생은 아마 인문계열이니까 사탐 계열로 갈 건데 사탐 과목을 주로 많이 듣는데 수학은 굳이 미적분을 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입 시 자연계 학생이 인문계 교차하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그렇게 다 됐잖아요.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를 교차할 때 유리한 게 뭐가 있냐면 수학에서 점수가 높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미적을 쳤을 때 같은 원점수일 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와요.
원점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같은 100점이라면 미적분 선택가 100점, 확통 선택가 100점이라면 표준 점수는 미적분 선택가 나이가 더 많아요. 올해도 3점 더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적분 해가지고 96점 받을 건데 확률과 통계가 100점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점수가 높을까요? 시험 쳐봐야 알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같은 원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다면 미적분 하시면 되는데 미적분 공부량이 저는 수학 과목은 아닌데 수학생들 말로는 2배가 넘는데 2배가 더 높은 공부 시간을 투여해야 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나오는데 그 정도 투입할 자신이 없으면 미적분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확통해서 한 문제 더 맞추면 되는 거죠. 상황적으로. 그리고 수학은 76점은 공통, 24점은 선택 이렇거든요. 76점은 똑같은데 미적분 공부량이 2배를 했잖아요. 그 미적분을 하게 되면 공통 과목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공통 과목을 더 망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어, 영어, 탐구를 더 시간을 배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수학을 조금 약한 학생들한테는 더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거고 수학이 조금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약한 학생들이 보통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이런 지금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문인들 불구하고 미적분을 했다는 건 벌써 지금 커버를 하겠다는 거죠. 미적분을 치고 들어온 아이들에 대해서 불리함을 없애겠다는 의미가 된 거니까 벌써 이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없는 거라고 하시고 있는 거니까 다른 더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을 이제 잘 쳐야죠. 그리고 확통 치면 3등급 받는 게 아니고 미적 치면 1등급, 2등급 받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보니까 저희들이 수학이 만약에 1등급이 100명이라면 미적분 기하치 나이가 한 94명, 확률과 통계치 나이가 6명 정도, 6점 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확통 치면 성적이 잘 못 나오는 게 아니고 미적 기하치 아이들이 수학을 워낙 잘하는 아이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과연 우리 아이가 저희 치는 게 했다면 열심히 정말 하셔야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리고 저게 미적분을 선택했다는 게 아마 내신에서 선택했다는 의미라면 자연반 아이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내신에서 분리할 수도 있죠. 확통했으면 인문반 아이들끼리만 경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이 잘한다면 내신이 좀 잘 받을 수 있겠지만 미적분 하기에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 붙었으니까 내 수학이 잘하는 게 아니고 평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스미디어학과 가능한 내신 기준과 그에 대한 관리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일단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희대학교가 이제 이런 걸 잘 보여주는데 이걸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요거만 늘 기억해요. 무슨 특정 과들이 있을 때 합격자 평균이 얼마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어디가에 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우리 아이가 내신이 2.6이에요. 그럼 국어 국문과 쓰면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평균이 2.5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3이라 할게요. 평균이 2.5인데 3이에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러면 2등급이에요, 우리 아이가. 평균이 2.5인데 우리 아이 2등급이에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몰라요. 그게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거 지금 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조금 제가 확대를 해보면 꽃 빨간색은 선이 아니고 꽃표예요. 근데 워낙 많아서 선으로 보이는 거고 동그라미는 합격자. 그러면 보시면 주로 합격자가 어디에 있어요? 2.5 평균이 2.5인데 여기 다 있어요. 2.5 앞에. 근데 왜 2.5예요? 야들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는 건 뭐만 있어요? 2.5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2등급인데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높은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같은 2.0이 10명이 맞다면 저기서 지금 2~3명만 안 됐고 7명은 떨어진 거예요. 경쟁률이 저기 20대 1이거든요. 모든 과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럼 질문에 내신 기준과 그에 대한 관리는 사실 없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에서 접근 가능하냐 했을 때 이 정도가 평균인데 그럼 이거보단 이거 따져보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5등급 이내 정도 될 때 서울의 주요 대학에 학생부 종합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 아주 비교과가 탁월하든가 아니면 뭐 자사고나 외고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열 오히려 더 심해요. 이렇게 의학과 1.3이라 하지만 이걸 1.3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띄엄띄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마 과고일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인가. 이게 평균이면 이렇게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래서 시립대인데 시립대에서는 아예 일반고, 특목고를 분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보통은 딱 들어가면 대학 평균이 그러면 이제 2.30과 3.61과 4.37 합하면 내신이 아마 3등급 정도 때 됐겠죠. 근데 일반고 그럼 3등급 되면 가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일반고는 이 정도 내신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특목고가 이 정도이다. 다르다. 상황이.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자연계는 더해요. 과학고에서는 5등급 아니면 들면 전부 과학기술원 가고 5등급 넘어야지 4년제 종합대학을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립대쯤 되면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합치면 내신이 뭐 3.5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우리 아이가 3.2다. 학교 갈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만 학교의 선생님들 판단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런 볼 수 있는 데이터도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 저희들 상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보여달라 그러면 지원자 대비 몇 등급까지 보통 합격했다 이런 순서를 쫙 다 들고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수 있으세요.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는 게 더 맞고 단순히 몇 등급이다가 된다 안 된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아이 이 아이가 반드시 자사고나 외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고에도 충분히 있어요. 비교과나 이런 걸 많이 나타냈다면. 근데 높은 확률이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면 내신이 조금 낮다면 부모님 생각하실 때 판단하실 때 확인하셨을 때 비교과 생활기록부가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걸 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생활기록부도 안 좋은데 내신이 조금 평범하다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선행학습이 안 되어 있는데 인서울을 위한 겨울방학 공부 방법 이렇게 보셨는데 열심히 하는 거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학원을 지금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이거 선행학습이라는 게 제가 얼마나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학기 정도를 미리 한번 보고 간다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중학교 3학년인데 가끔 듣다 보면 미적분까지 다 뗐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 과연 아이가 기억할까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공통 1학년이라면 공통 수학을 다 뗐을 거고 이제 수원 수투 갈 거면 지금쯤 수원을 미리 예습해 보는 거 그 정도는 선행이 충분히 맞을 것 같고 그걸 보고 해야지. 아마 중3 때 미적을 했다고 고2 때 배울 미적 혹은 고3 때 배울 미적이 기억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해 보면서 선행을 어디까지가 적절할지를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는 같고 인서울을 위한 겨울방학 공부한 거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인서울 갈 때 방법은 아까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질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교과로 갈 거다면 정말 예습 복습을 해가지고 뭐 선행해가 뭐 교육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아이고 이번 생엔 교과는 아닌 것 같아 했다면 정시라면 수능 공부를 위한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떤 공부방이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개별적이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아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막연히 그걸 어쩌면 생각 안 하시면 회피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또 다른 길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데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우리 아이에 맞는 거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고1 중간고사부터 중요하다 왜 그런가 했는데 교과 전형은 아까 보시면 과목 수가 40 몇 개에서 28개로 줄었잖아요. 근데 1학년 때 과목이 제일 많아요. 1학년 때 그다음에 2학년 때 3학년 때 과목이 제일 적고 옛날에 부모님들은 1학년 때 거 20, 3학년 때 50, 2학년 때 50, 3학년 50, 2, 3, 5 이렇게 혹은 3, 3, 4 되니까 3학년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만 3학년은 아까 말씀한 0도 있고요 과목이.
등급 나온 걸로 기준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가 별로 없어요. 근데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본 5개가 있어요. 무조건 내신에 들어가는. 1학기 10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들어가는 건데 아까 성적 내는 거 보였지만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다음에 과정평가 40%. 그럼 중간고사를 망쳤어요. 그럼 30%를 망친 거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치열한 내신 경쟁하는 아이들 같으면 그게 타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이 70%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기말고사까지 역전을 가능한가 안 한가는 또 상대 평가니까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쳤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신 하나하나가 참 포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요즘 그래서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성적을 끝내고 도저히 내신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자퇴하고 나간 학생들이 많거든요. 검정고 치겠다고. 저는 절대 반대. 이유는 뭐냐면 검정고시를 가겠다는 순간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정시예요. 수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교과 전형은 검정고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정고시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돼요. 거기 100점 받았다고 내신에 100점하고 똑같이 취급해 주는 1등급을 취급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 제일 잘 쳐주는 게 부경대 정도가 부산에서는 뭐 평균 96점 이상이면 2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일반과 정도 들어갈 정도인데 간호학과는 못 가요. 만점 받아도 못 가요. 그 정도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검정고시 점수 혹은 서류 3장을 내서 이제 그걸 대체 평가할 수 있게 되는데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다른 아이들은 생활기록과 20장쯤 되고 거기에 글자가 아주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데 A4 용지 석 장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이제 기회를 준다는 개념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들어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바로 갈 수 있는 게 뭐냐? 논술 아니면 정시. 논술 10%도 안 뽑잖아요. 그럼 정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시 때는 학종이라는 거는 성적이 좀 앉아서 좋아지면 또 나아지면 그런 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 학기가 뭐 이었지만 나머지가 성적을 또 잘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정시가 서울의 주요 대학은 40%를 뽑거든요. 이 주요 대학은 서울이 16개 대학이 정시 40%예요. 근데 전국의 대학은 수시가 많냐 정시가 많냐면 수시가 훨씬 더 많아요. 서울의 40%인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정시로 대학을 간 학생들 중에서 재학생과 N수생, 재수, 삼수, 사수를 따져보니까 서울의 10개 대학 정도 수준에서는 75%가 N수생이에요. 재학생은 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라면 그중에 30%는 재수생 몫이고 재학생 몫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인데 나머지 아이들 남아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외고, 국제고, 인문 남아있을 거고 자연계열은 자사고 아이들이 있을 거고 강남 한복판에서 강남의 애들이 한 학기에 한 300명, 400명 되는데 수능은 엄청 잘해요. 걔들이. 평균 높거든요. 근데 내신이 안 나오니까 걔들 또 수능 이런 애 그런 애들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이 수능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재수생도 뚫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라서 그 정시 40% 보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냥 학종은 어차피 수능 최저나 최저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학교 내에서 활동이잖아요. 재수생들은 학종을 잘 안 써요. 왜 잘 안 쓸까요? 재학생 때 떨어졌잖아요. 벌써 평가를 한번 받은 상황인데 또 갈 이유가 없는 거. 재수생이 주로 쓰는 전형은 논술이나 정시. 아니면 내신이 아주 좋은데 장인은 원서를 잘못 써가지고 예를 들면 A 대학 써야 되는데 B 대학 써가 떨어졌다. 그럼 오늘은 B 대학 안 쓰고 A 대학.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대학에 교과나 조금 또 넣기는 어려워요. 떨어졌던 데인데. 그래서 교과나 종합은 재학생 위주의 전형, 논술이나 정시는 재수생 전형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이 엄마 난 정시파야. 정시 이렇게 되면 뜯어 말리셔야 돼요. 3학년 뭐 1학기 넘어간 대신 도저히 수능 모의고사 우리 치잖아요. 모의고사 성적은 평균 한 2등급 정도 되는데 내신이 한 3등급, 4등급이다. 그러면 정시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거꾸로 일하면 그렇게 가기에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세특의 중요성, 그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할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준비해야 될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세특 중요합니다. 왜 좀 옛날에는 서류에 아직 그 옛날에는 공인학 성적도 보고 자격증도 보고 뭐 다 봤었거든요. 외부봉 다 보고. 근데 이제는 싹 다 없어졌고 오로지 생활기록부만 보게 돼 있는 거. 이제
우리 아이들 갈 땐 자소서도 안 보는 상황이니까. 그럼 생활교육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부능 특기사항.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해주실 거 없습니다. 생활기록부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쓰게 돼 있고 보육원에서 우리 학생들은 제가 이런 활동을 해서 어필은 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자기 실적 보고서 같은 걸 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런 활동에서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참고해서 제 생활기록부 세특을 잘 적어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지는 어떻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걸 우리 선생님이 잘 알려라. 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내신 성적을 낼 때 아까 제가 중간고사 30% 수행평가 40% 그다음에 기말고사 30% 이렇게 해가 100이 된다 했잖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적으려면 수업 시간에 한 활동만 적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리고 과정 평가는 또 수행 평가라 하죠. 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디에서? 학교 안에서만 하게 또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두 개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세특은 뭐 가지고 적을 거야? 수행 평가. 그래서 선생님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수행평을 보통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평가 학생들에게 발표도 시키고 보고서도 만들게 해보고 활동도 하게 만들죠. 그럼 그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발표도 열심히 하고 보고서도 잘 쓰고 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선생님들은 그 활동을 쓰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함, 집중력이 뛰어남, 쓸데없는 말이에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이러이러한 단원에서 이러한 거를 이러한 남들 학생 다르게 이런 거에 집중해서 풀더라. 이러면 이 아이가 그래서 수학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맞는 말이죠. 집중력이 뛰어남, 선생님 윗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이런 거 아무 쓸데없는 말이고 그렇게 적는 선생님들 이제 없어요. 객관적 증빙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객관적 증빙은 뭘로 해야 돼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에요. 수상 이제 없죠. 우리 반영 안 되니까 꽃표 제가 쳤어요. 반영 안 돼요. 자율활동은 우리 34시간 주당 학기인데 30시간이 소위 말하는 교과고 4시간이 자동 봉진이거든요. 그때 자율. 그다음에 동아리, 봉사, 진로 각각 1시간씩 보통 편성이 돼요. 그죠?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부모님 중요하신 이제 봉사활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신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안 들어가냐면 외부 봉사활동이 안 들어가요. 어머니들 1365 해가지고 끌고 애들 외부 나갔던 건 안 들어가고 학교에서 하든가 학교장 쌤이 자 저기 가서 혹은 뭐 어린이집이나 가서 봉사활동 같이 가자가 동아리가 데리고 나가서 동아리는 안 되는구나. 학교에서 데리고 나가서 봉사활동 그건 돼요. 그래서 봉사활동의 주관 주체가 학교인 건 돼. 교내학원소. 그게 한 연간 40시간 40몇 시간 플러스 알파까지 돼요. 근데 수백 시간을 외부에서 하는 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봉사활동 제가 세모해 놓은 거는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안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봉사활동 0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기본 찾아서 하는 게 맞겠죠. 할 수 있는 활동은. 그다음에 독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부모님 아시고 계시죠? 독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가 세모나 해놨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마 80% 90% 아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어떤 거냐면 생활기록부 9번 항목이 독서 기록 사항이에요. 거기에는 보면 지금 현재는 책 제목하고 지은이가 들어가게 쭉 과목별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적히는데 안 가요 대학에. 이제 뭐가 가냐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만 가는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을 수 있는 건 수업 시간에 한 활동만이랬잖아요. 그럼 내가 수학에 관계된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 이거 세특에 적어주세요. 안 적혀요. 그럼 어떻게 적히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교과 활동을 시켰어요. 그때 책을 읽고 뭐 보고서를 쓰든가 탐구활동 했다면 그건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활동을 한 거잖아요. 적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읽고 이 아이가 어떤 탐구서를 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적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적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 개인적 독서가 아니고 독서를 하게 되면 그걸 내 수업 시간과 병행 연계해서 수업 활동에 끌어들여야지 적힐 수 있는 게. 그런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세특은 500자만 적혀요. 근데 내가 독서 활동을 내가 넣으면 그만큼 세특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독서를 많이 넣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내 진로를 드러내고 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이면 얼마든지 드러내서 적으면 되겠지만 무조건 적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 여기 교과 활동, 교과서 특기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저기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면 그림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이세요? 진로 활동 700자니까 양이 많아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여기 있잖아요. 교과, 세특. 학교에서만 한 활동이 적혀요. 그럼 일주일에 주당 34시간에서만 활동한 것만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돼 있어요. 그중에 30시간이 수업, 교과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한 학기에 선생님을 몇 분쯤 만날까요? 과목을 우리가 한 10과목쯤 들을 거잖아요. 최소 10분이겠죠. 뭐 교과만 2분일 수 있게 어쨌든 한 교과당 500자 최대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10분이면 5,000자. 5,000자, 6,000자, 5,000자 넘을 것 같아요. 한 학기에.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활동 500자.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적힐 수 있죠. 거기에다가 1학년, 2학년 담임쌤은 종합의견, 행동발전, 졸동 500자. 이렇게 적혀요. 그럼 그 700자, 7,000자, 8,000자쯤 되겠네요. 그죠? 한 학기에 적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다 뭐로 적혀요? 세분의 특기사항으로 적혀요. 그러면 부모님들 8,000자 한 학기에 적혀요. 5학기면 4만자예요. 원고지 200장. 우리 아이 어머님들 원고지 200장으로 적으실 수 있어요? 4만자 적으라면? 못 적으실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럼 우리 아이 특성은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구분이 다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기 해놓은 게 요게 베이스예요. 교과 수업에서 관심 흥미를 드러내서 자율활동에도 그것도 해보고 동아리에도 그거 해보고 진로활동도 해봐야죠. 베이스는 수업활동. 수업에 관심 해보니까 이 관심이 있어서 책도 찾아봐서 읽었고 이런 실험도 해봤고 활동도 해봤고 이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세특에 그게 잘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학년 담임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학년 담임쌤이 중요해요.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지만 추천서도 없어졌잖아요. 근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런 우리 아이의 한 학기 뭐 1년간의 활동이 1년간의 활동을 담임쌤이 종합해서 500자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쌤이 적어주신 500자를 추천서 개념으로 이제 적으시게 되는 거죠. 1학년 담임쌤이 추천해 주시고 2학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3학년 담임쌤이 추천할 권한이 없어요. 저거는 학년 말에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수시는 1학기 말에 끝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담임쌤 없어요. 3학년 담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2학년 담임이 중요하죠. 1, 2학년 담임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평가했는가가 그 사정관의 주요한 평가 잣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저런 평가도 잘 받아야 돼요. 저거 가지고 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저 활동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구분하냐는데 저거가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이가 탐구력이 매우 뛰어나다는데 1학년 때 한 과목에서 탐구력이 뛰어나다 있어요. 2학년 때도 마찬가지,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담임쌤이 우리 아이를 귀여워해가지고 이뻐해가지고 한 과목 쌤이 쭉 그냥 적었겠죠. 한 분. 그랬다면. 근데 2학년 때 보니까 2학년 1학기 때 보니까 국어쌤도 수학쌤도 영어쌤도 이 아이는 탐구력과 호기심이 뭐 왕성하게 적었어요. 한 학기만 딱 있어. 근데 그 한 학기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적었어요. 그 한 학기에 여러 명의 선생님, 그 쌤들이 참 열의가 높으셔가지고 우리 아이를 잘 발견해 주신 거죠. 다른 학기 없어도 1학기에 한 학기에 여러 명의 선생님이 적었다면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맞아요. 그걸 그 학기의 선생님들은 발견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한 학기에 하나 적힌 1년에 한 번 적힌 애보다 한 학기에 여러 분 적힌 게 맞죠. 여러 명의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수평적 평가. 그 시기가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진로가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바뀔 수 있죠. 그럼 이게 뭐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막 경영학과 가려다 갑자기 의사 되겠다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의사 되려 했다가 뭐 수의사가 되든가 생명공학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평가들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해에 그 선생님이 평가를 해주실 거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여러분의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아이여야 그런 평가를 받죠. 그래서 우리 아이 역량이 잘 드러나게 열심히 활동을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활동을 잘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좀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 남학생 어머니 특히 걱정하듯이 우리 아이가 잘 표현력이 떨어지고 이러면 솔직히 학생부 종합은 좀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라고 독려를 하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요게 이제 작년까지 평가라면 이제 올해 내년에 평가를 하게 될 건데 다른 건 크게 제가 봤을 때 다르지 않은데 탐구 활동하고 탐구력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합니다. 탐구 활동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여러 개를 하면 탐구 활동이 왕성한 아이예요. 호기심이 많고. 탐구력은 5개를 다 하면 탐구력이 높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떤 아이들 탐구력이 높다 해요? 1개를 하더라도 깊게 하는 아이들도 높겠죠. 이게 탐구력이에요. 여러 개 하고 많이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걸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많이 알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가, 심화했는가, 그게 탐구력.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제 착한 아이를 뽑는데 대학이 우리 아이가 착한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생활교육에 이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라고 적으면 100% 신뢰한다지만 증빙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인성이란 게 그 착함이 아니에요. 뭐냐면 협업과 소통, 나눔과 배려, 요거예요. 특히 이제 과정평가,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팀별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3명, 4명이 이제 활동할 거라고. 그거 할 때 그럼 당연히 협동심도 나올고 리더십,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는가, 배려심이 있는가, 리더십이 있는가, 이게 나오는 게 공동체 역량이고. 착한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가 착한 아이가 아니고 거기서 표현을 잘하고 같이 끌어주고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있는 4명이 하는데 한 번도 발표를 안 한 아이인데 우리 아이가 잘 설득해가지고 같이 협동하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평가를 잘 받는 거죠. 리더십이 뛰어난 아이. 이게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인사 잘하게 차례 격리 잘하는 게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중심으로 저런 걸 열심히 잘해주는 게 중요하고 결국 활동한 수업 시간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업을 결국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원가가 열심히 수업 들으면 중간 기말고사는 잘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60%예요. 40%는 수행평가잖아요. 수업 시간에 한 활동이 평가를 받는 거니까 수업까지도 열심히 잘 들어야 돼요. 옛날같이 아주 옛날에는 학원에서 열심히 새벽까지 한다고 수업 시간 자고 이래도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이제는 그렇게 해가 성적이 잘 나올 가능성 없어요.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라. 요까지가 제가 준비한 건데 혹시 개별적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없으시? 네. 저는 원서 접수할 때 가나다 뭐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어요. 저 그게 잘 몰라가지고. 넣는 방법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접수라 해야 되나? 음. 가군 나군 뭐 가는 뭐 6개 제가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가군 나군 다군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가군은 뭐 3개만 넣어야 된다. 나군은 뭐 이제 이해했어요. 그거를 네. 가군, 나군, 다군은 정시에서만 쓰는 거예요. 수시는 6개. 6개를 쓰는데 원서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부산대 6개, 2개 이런 게 아니고 전형을 6개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과를 6개 쓰는 게 아니고 전형. 그럼 예를 들면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이 있고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있어요. 같은 경영학과인데 그러면 부산대 경영학과를 쓸 건데 교과전형, 교과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경영학과를 쓰면 이 5가지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 썼다. 경영학과 쓸 수 있어요. 교과전형으로 경영학 쓸 수 있어요. 전형당 1개의 과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을 부산대 그러면 경영을 가기 위해서 난 부산대 경영 빠돌이라서 5개를 다 썼다. 그럼 원서를 몇 개 쓴 거예요? 5장 쓴 거예요. 벌써. 그럼 이제 나머지 1장 가지고 다른 대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개 과를 여러 개 전형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1개 전형 여러 개 과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형 6개를 쓰는 거다. 수시는. 그 다음에 수시가 6장이라고 착각하신 6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과학기술원에 가고 싶다. 과학기술원은 교육부 산하가 아니고 특별대학, 특수목적대학이라서 원서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카이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제 작년에 캠텍까지 5개 과학기술원은 6번의 제외예요. 내가 과학에 관심이 많다면 원서가 몇 장이 돼요? 그러면 11장 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군인도 되고 싶어요. 육사, 해사, 공사, 국관사 4개 중에 동시에 시험 날이니까 하나만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럼 그것을 쓸 수도 있어요. 예체능, 한예종, 그다음에 또 전통문화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일반적인 대학에 때문에 원서가 제한이 없어요. 그럼 진짜 원서 놓고 싶으면 13장, 4장도 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전문대학은 원서가 또 무제한. 그러니까 원서가 6장은 아닌데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고 과학이 아니고 일반적인 아이라면 원서가 6장. 그래서 6장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수시에 무조건 합격을 하면 정시에 절대 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쓰면 불합격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과학기술원하고 국관사, 아니 사관학교, 한예종은 예외예요. 거기는 수시 정시란 개념이 없어요. 수시 정시 중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붙어도 수시에 딴 데 쓸 수도 있고 정시 딴 데 쓸 수도 있고. 근데 전문대는 안 돼요. 전문대 붙으면 절대 정시에 4년제 대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고 정시에는 원서가 이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 대학들은 우리는 가군에서 뽑겠다, 나군에서 뽑겠다, 다군에서 뽑겠다 정해놨어요. 어때는 가나일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군에서 1개 대학, 1개과, 나군에서 1개 대학, 1개과, 다군에서 그래서 총 정시는 3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6, 3 하셨나요? 그래서 정시는 가나, 다군, 수시는 전형을 6개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대학에 전형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전형을 제한이 없다면 여러 개 쓸 수가 있겠죠. 쓰는 것마다 쪽쪽 다 되는 거예요. 보통 대학들은 많은 전형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하면 한 대학에 다 써도 6개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또 질문 있으시면. 아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들 하는 말이 이제 고등학교를 지원을 할 때 내신 잘 나오는 학교를 가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원서를 쓸 그 고등학교 원서를 지원할 때 학생 많은 데를 쓰면 이제 그만큼 1등급, 2등급 인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리로 넣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데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등급 받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자꾸 내신을 잘 받는 조금 낮은 학교를 학원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대학 원서를 쓸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신 말고 수능 점수를 안 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를 안 보면 내신이나 이런 거 아니, 보겠죠. 그러니까 정시 그 최저합을 안 보는 학교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낮다 해야 됩니까? 그런 학교를 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원하는 네, 일단 제가 답은 참 머릿속에 이제 마음이 참 복잡한데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장학사로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가 낫다, 글로 가라, 이게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교과 전형의 강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다면 내신을 따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때 내신 따기 좋으려면 모수가 많은 거는 그만큼 또 예를 들면 100명이면 4명이고 200명이면 8명인데 말씀하셨듯이 200명인데 공부 잘하는 애가 내부 잘하는 7명이라면 그건 또 의미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아마 지역별로 고등학교들이 이 학교는 아마 수능이 좀 강세인 학교, 이 학교는 아마 좀 수능이 조금 떨어진 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저희들이 안다 해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선택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최저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내신으로 갈 거다. 그래서 내신만 꼭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근데 재작년인가 모 지역에서 학원들이 그렇게 이렇게 짬짬이를 해가지고 모 학교에 특정 학교에 보냈는데 다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신반이 치열했는데 그 3명인가 4명인가가 거의 올리를 받는 바람에
거꾸로 나머지 애들이 내신을 못 받아야 피해를 받는데 그 4명은 그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살벌했을 거고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인생이 피곤했겠죠. 아이들이 한 과목에도 삐뚤어지면 1점 얼마 찍게 되면 뭐 의대 이런 데 가는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명 정도가 올 일이었고 나머지 한두 명 정도, 2명, 1명인가 2명이 1점 얼마 찍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가 한때 저희들한테 이슈가 됐었는데 이렇게 선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걸 아무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다 맞춰요? 그 학원이 모든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고려하시면서 제가 봤을 땐 집 가까운 학교가 일단 1순위가 되면서 좋고 어차피 일반 인문계를 간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만약 내신만 신경 쓰고 공부를 안 하는 학교 간다면 우리 아이가 가기가 휩쓸리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잘 판단하셔가 여러 가지 거력하실 때는 저는 가까운 학교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내신이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인 건 맞아요. 그거는 아니게 어머니 만약에 엄청나게 우선 아이들이 몰렸다면 난이도를 낮춰야 되겠어요? 높여야 되겠어요? 높여야죠. 그럼 문제가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거고 좀 뭐 어머니 말씀대로 조금 학업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왔다면 문제를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아이들 때문에 되는 거지 그 학교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A 학교가 내신 시험 문제가 어렵다는 건 어렵게 내는 이유는 있어요. 그 아이들이 수준이 높은 애들이 왔기 때문에 거기서 구분 짓기 하려면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소위 말 아주 뭐 학업력이 좀 떨어지는 학교 같으면 굳이 어렵게 낼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문제가 어려웠어도 저 학업 내신을 받기 쉬운데 문제가 어려웠어도 그 아이는 1등급이고 문제가 쉬워도 1등급이에요. 나머지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아주 학업력이 높은 학교에서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다 100점이다. 1등급이 없어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난이도를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 조금 있는데 부산 시내가 엄청나게 그렇게 격차가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 아시겠지만 1순위 40%, 2순위 20%, 그다음에 무작위 40%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조금 그런 말로 뺑뺑이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잘하는 애들이 모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옛날 같이. 그래서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너무 저기 마이크 좀. 지역 인재 전형이 학교마다 불리는 이름이 조금 다르던데 제가 저희 아이가 교통체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나비 인재 전형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 학교만 불러지는 전형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예를 들면 뭐 서울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뭐 중앙 다빈치 전형,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이름에 자기의 특색을 맞춰서 하는 거. 큰 줄기는 제일 기본은 교과 전형이냐, 종합 전형이냐, 논술 전형이냐고. 교과 전형 안에 또 학교장 추천으로 할 거냐, 그냥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할 거냐, 이렇게 다양하게 그냥 불리는 거예요. 예, 학교의 이름일 뿐이고 기본은 교과 전형의 뭐 추천 전형이냐, 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돼. 조금 거슬러 올라오시다 보면 다 구분될 수 있는 거고. 예. 나비 전형은 아마 뭐 경기도에 있는 학교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거는 예. 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생활 기록부에 그게 반영이 되고 난 뒤에
혹시나 만약에 종합 전형으로 이렇게 아이가 원서를 쓸 경우에 그 세특 부분이 조금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건 선생님들의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학부모가 혹시나 의논해서 조금 아이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안 되죠. 그는 이제 그 전에 선생님이 충분히 우리 아이한테 어필하라고 요구를 하셨을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 정정 기간이 있긴 한데, 이거는 큰 결함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생활기록부 적히는데 3번에 적었는데 4번에 적었어요. 그럼 이 4분 아이는 억울한 거니 그는 고쳐주겠죠.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수학에 탁월하지 않은데 탁월했다 했다, 그것도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막 놔두면은 마음대로 뭐 3학년 때 다 고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학기가 넘어가면 세팅 다 끝나고, 그리고 그게 흔적이 남아요. 고쳤으면 그 생활 맨 밑에 빨갛게 원래 고치기 전 문구, 고친 문구가 다 해가 그 대학에 다 가요. 그래서 그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정정되고 이렇게 하려면 학년이 끝나기 전에 그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끝도 없을 거고 또 형평에 맞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적기 전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까 말씀 자기 실제 활동 보고서니 과정평가니 뭐니 해서 이런 걸로 너희들 어필하라고 그 시간을 줄 거고, 그럼 내가 원하면 거기서 충분히 어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기 실적 활동 보고서가 내가 그 양식이 보통 학교마다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그렇게 쭉 내면 선생님 충분히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냥 아주 합법적인 방법. 네, 되셨습니까? 오늘 이 수준이 사실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학급은 아닌데 제목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중상이라고. 어쨌든 그 정도로 충분히 관심과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3학년 되면 또 많은 정보들이 아마 들어오게 되면 더 잘 충분히 되실 것 같고,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도 계속 이런 것도 있고 설명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올라올 거니까 그때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